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전일 CPI 예상치 정도 소폭 상향되긴 했는데 그래도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보여주죠. 다우지수 보합권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또한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거의 변동성 없이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자극하지는 않는 수준이니까 예상치 정도 수준이니까 걱정할 게 없고 세부 내역으로 보면은 이제 유가가 올라서 이제 이번에 조금 오르는 거는 모두가 예상한 사실이었는데 나머지 내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이제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그래도 금리 인상 쪽을 자극하진 않는다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우랑 나스닥 지금 평온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ARM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희망 공모가 범위가 47달러에서 51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수요 예측 쪽에서 성공적으로 돼서 공모가는 예상대로 51달러가 되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51달러가 아니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ARM이 이번에 그 발행 주식의 99.4%인 9,550만 주를 발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72조 7천억 정도 수준 됩니다. 545억 달러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되고 반도체 업황에 기대감을 좀 많이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바닥권이라서 문제인 거지. 최근에 이제 재고도 좀 소진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자, 우리나라는 오늘 만기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기 주간에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살짝 흔들 수는 있지만 변동성 없이 끝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번 주 어때요? 그냥 지난주 그대로 그 지수권 그대로고 2550포인트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안쪽이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그냥 횡보하면서 이제 주봉 지금 3주째 같은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주째 이 구간에 있는 것이고, 자, 그래도 2550 위쪽은 올라와 있죠. 2500 흔들고 여기서 짧게 이렇게 쉬다가 올라와서 다시 한번 흔들고 그러면은 방향성이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지금 바로 치고 달리면서 2650을 넘어가진 못하겠지만 서서히 우상향하면서 다시 한번 건드려주면서 한 10월 정도부터 해서 언제 돌파하느냐를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움직이려면 대형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대형주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요거 종목 동향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좋은 소식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10,000계약 이상 매수를 했죠. 롤오버 과정에서 기존의 하락 포지션을 대량으로 청산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을 많이 매도했으니까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코스피 마감 동향이 이렇게 됐죠. 마감 동향이 매도한 거는 기관이 강력하게 이제 사들이면서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마감에 한진칼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마감 직전까지는 이 종목이 42,000원 초반이었는데 마감하고 보니까 갑자기 52,000원, 52,500원. 그러니까 동시호가에서만 23.9%인가 뛰었죠. 거의 약 24%가 뛰었습니다. 동시호가에서. 그러니까 마감의 한진칼 같은 이런 몇몇 종목을 가지고 대량 매수를 해서 이제 끌어올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 알려드리면 흔한 일은 아니고 가끔 동시호가에 나오는데 특히 만기일 동시호가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보통은 100% 확률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경우 8, 90%의 경우는 일부라도 되돌림이 나옵니다. 제자리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소외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기존에 있던 가격도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슈팅 과정이 나왔다라고 판단해서. 근데 이번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래도 일부 되돌림 현상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 동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강력하게 이제 일부 품목에서 들어오면서 보기만 해도 눈으로 봐도 6천억 이상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이 이제 물량을 이제 기관 쪽에 뺏겼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이
이제 들어온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들어온 걸 테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매도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채워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특이 동향이니까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하면서 이제 뭐 사실 외국인 매수가 이제 좋긴 하지만 코스닥은 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살살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옵션 동향을 보면은 딱히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락 포지션은 청산했지만 상승 포지션을 크게 구축하지 않는 거는 뭐 당장 그렇게 뭐 급등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천천히 상하 파동 만들면서 눈치 보면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은 매수 들어온 게 너무 싼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을 흔들었으니까 890 흔들었으니까 여기서 매수 들어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뭐 오늘까지 흔들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 이 차이였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와서 900포인트 붙여주는 거는 뭐 양호한 흐름이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890포인트 아래서는 모두가 이제 저점에 대한 인식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동향으로 해서 에코프로가 100만원 이탈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흔들었는데 100만원 안쪽으로는 어차피 들어와요. 10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단을 흔들면 이제 여러분들 불안감이 조성되고 공포감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 손절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할 겁니다. 그런 이 심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 하단을 흔든 거예요. 100만원 흔든 것만 가지고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셨을 때 오늘 90만 원까지 흔들었죠. 근데 추가적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안 들어 올렸다. 이쪽에 들어갈 자금을 다른 쪽,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뭐 로봇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다른 쪽에다가 돈을 좀 쓰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쉬고 있는 가운데 대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뭐 리튬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제 같이 좀 이제 핑계 감아서 밀리긴 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30만원 이탈되는데 여기 회복하면 30만원 회복하면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에코프로가 100만원 회복하는 거랑 같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5만원 구간까지는 이제 흔들기 나와도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는 이렇게 쉬어도 되지 않느냐. 5만원에서 6만원 요 사이에서 뭐 박스권 그램에서 좀 쉬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5만원 초반까지 여기 흔들기 나온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소폭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7% 정도 올라오면서 5만 5천 붙여놨는데 뭐 여기서 바로 넘어가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한 번 정도 조합 먹고 내려왔다 이렇게 다시 가도 되고, 어쨌든 급락이 더 이상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5만 원 구간 정도는 지켜주거나 혹은 흔들기 정도만 하면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돼요.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쪽도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요 55만원대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있다가 살짝 이탈했는데 또 다시 55만원 바로 붙여놨죠. 그래서 55만원 이렇게 살짝 걸쳐놓는 이런 모습이니까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죽은 게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안 쉬고 있던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50만원 들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지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50만원 이탈한 다음에 이 40만원 구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40만원대에 다시 머물러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100만원대를 넘어가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40만원은 이제 하루 정도 살짝 보기는 했습니다. 흔들기는 나왔는데 바로 회복되는 거 보니까 역시나 여기는 머물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50만원 위쪽 올라왔으니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이 배터리 3사, 셀 3사 같은 경우도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이제 슬슬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성 SDI도 56만원 흔들기하고 바로 이제 수급 조금 붙여주고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아래 꼬리 달면서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더 안 내려간다는 건 확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SK이노베이션도 16만원 구간에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장비주들이 좀 뭐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PNT 같은 경우가
살짝 쉰 다음에 65,000원 흔들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뭐 움직이기 위한 이런 뭐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가 좀 양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주들 같은 경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NT 뭐 당연히 뭐 그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하나기술이 계속 관심이 간다, 눈길이 간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13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사이 이렇게 박스권인데 11만 5천 원 흔들고 10만 원까지 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중심선 부근에서 다시 11만 5천 원에 딱 붙여놓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130만 원 쪽, 아니 13만 원 쪽으로 이렇게 더 건드리겠다라는 뜻인데 요거 한번 잘 보도록 해요. 여기서 11만 5천 원 구간에서 내일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13만 원 건드리고 바로 못 넘어가더라도 쉬었다 가더라도 이렇게 모습을 만들 거고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밀려주면은 뭐 땡큐하다, 싸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필에너지 같은 종목이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을 실었는데 이제 전일 발표 나왔죠. 이제 1대1 무상증자 뭐 얘기가 나오면서 필에너지가 좋았고 여기에 뭐 필옵틱스는 뭐 관계돼 있으니까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12,000원을 돌파해 주는 거 좋습니다. 거래대금 붙이면서 12,000원 넘어가 주는 거 아주 좋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윗꼬리 달아갖고 만약에 12,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살살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필옵틱스보다는 그냥 필에너지를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요. 자, ARM 상장 뭐 조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72조 7천억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반도체 업황 이건 미국 쪽 나스닥 쪽 얘기죠. 영국과 나스닥에 해당되는 얘기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지금 최근에 뭐 삼성전자까지 감산을 들어가면서 이 수요 부진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도 리포트 말씀드렸죠. 이제 연말쯤 되면은 재고는 이제 없고 이제 소비도 올라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불을 지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고 소진 연말까지 뭐 마무리 단계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못 움직일 이유가 없죠. 계속 테슬라랑 링크되고 있고 이제 엔비디아에도 HBM 내년부터 납품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다시 한번 뭐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다가왔다. 그래서 지수가 움직이는 건 삼성전자가 72,500원 요 구간을 넘어가줘야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분위기는 무대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그냥 계속 좋습니다. 잠깐 화해 이슈 나온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죠. 뭐 기업에서도 바로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1만 5천 원 흔들기 이후에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기대감이 있습니다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주가 레벨 자체가 좋죠. 72,500원 아래에 있는 삼성전자와 11만 5천 원을 돌파해 있는 하이닉스 이 주가 레벨의 차이 위에 저항을 넘어가 있을수록 위에 막고 있는 게 저항이 약해지기 때문에 좀 더 몸놀림이 가벼워진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자체도 하이닉스가 더 가벼운데 지금 주가 레벨 자체도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13만 원만 돌파하면 또 이제 가볍게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투톱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아주 지수 쪽에선 나이스한 일이 될 거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움직이면은 2차전지 시총상위주 여기에 포스코홀딩스까지 같이 뭐 합류한다라고 하면은 뭐 더 할 나위가 없겠죠. 거기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이제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나왔는데 아이폰 15 OLED 패널 대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7천만 대 정도를 공급한다라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LG 쪽에서 이제 2,500만 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슬쩍 올라오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하면 항상 말씀드린 게 야스가 기본적으로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LG 디스플레이가 좋아지면 기본적으로 야스가 이제 뭐 가장 뭐 LG 디스플레이에서도 지분도 갖고 있고 무조건 여기는 1차 공급사이고 이제 협력사 거의 뭐 같이 가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스 같은 경우가 이제 움직인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윗꼬리 길게 달고 밀렸죠. 이거 내려온 거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10,000원 부근에 있는데 이거 오히려 좋은 거예요. 10,000원은 돌파했고 윗꼬리 달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을 더 주겠다라는 뜻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요 OLED랑 이제 반도체랑 양쪽 사업을 다 하죠. 원래 태양광도 하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28,000원 돌파하면서 급등을 보였고,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나 뭐 덕산 네오룩스, 힘스, ICD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V현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13,000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데 요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볼만 합니다. 체크하시고 반도체 종목들 제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원익 IPS랑 이런 종목들 기본적으로 소부장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HBM 관련주들만 움직이다 이제 메모리 쪽 이제 기존 이제 그 장비주들 이제 원익 IPS, 테스 뭐 이런 종목들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유진테크,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HPSP나 하나머티리얼 이런 종목들까지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종목들부터 신규 상장주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비주들 움직이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솔브레인도 최근에 솔브레인 홀딩스만 움직였었는데 솔브레인이 바닥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이제 고맙게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솔브레인하고 단짝은 언제나 동진세미캠이 있죠. 그래서 동진세미캠 뭐 똑같이 2016년에서 17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직접 투자한 소재 기업이니까요. 요 기업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질세미킨이 36,000원 회복된다. 요거 이러면 또 기대감이 생깁니다. 반도체 쪽에 포토레지스트 쪽으로 들어가고 2차전지 쪽에 CNT 도전자 쪽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반도체와 2차전지 양쪽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동질세미킨 뭐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쉬고 있던 뭐 SNS 텍이나 뭐 전체적으로 이거 다 소재 관련주죠. 소재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한솔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이제 2차전지 전고체 쪽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 소재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오늘 거래대금 폭발했으니까 17만 5천 원 요 구간 붙어있는 요 구간인데 18만 원 아래서는 얼마든지 뭐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20만 원까지 회복되면 아주 나이스한 움직임 볼 수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저 OLED 쪽의 V현택처럼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V현택 올라갔다 쉰 것처럼 지금 다시 이렇게 15,000원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면은 요 15,000원 구간에서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체크해 보시고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깊었던 ISC 같은 경우도 그래도 요거 85,000원 구간에서는 이렇게 쓱 받쳐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후공정 쪽에 유니테스트 최근에 펜트론 같은 경우 많이 움직였었는데 유니테스트나 테크윙이나 뭐 이런 전통적인 이제 검사 장비주들 이제 테스트 핸들러 뭐 이런 쪽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 기판 쪽도 이스페타시스가 3만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3만원 회복하면 얘 또 다시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움직임은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동향이니까 3만원 회복하면은 반짝 움직일 수 있는데 35,000원에서 막혀서 이런 식으로 되는지 아니면 35,000원을 넘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4만원 돌파하는지 요 둘 중 하나니까 요거 보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전통적인 종목들 지금 움직이니까 같이 보면은 심텍 같은 종목이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심텍이 지금 최근에 35,000원 구간에서 돌파한 다음에 횡보하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 이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이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다 뭐 비슷한 계열로 치면은 이제 뭐 대덕전자나 뭐 이런 쪽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같이 볼 수 있고 좀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코리아 서킷이나 이런 쪽 같이 볼 수 있겠죠. BH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최근에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뭐 조금만 밀려도 여러분들 불안해 하시는데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0만원 아래 내려와 있는데 이게 최근에 10만원 구간부터 해서 24만원까지 너무 단순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150포인트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쉬는 거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만원 아래쪽에서 조금 더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사실 더 좋긴 한데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있고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로봇 시장 진출하는데 뭐 삼성에서 지분을 갖고 있고 이제 뭐 옵션을 갖고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이대로 가면 이제 삼성에서 뭐 자회사로 편입할 가능성까지 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뭐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협동 로봇 쪽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감속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감속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SPG라든지 SBB테크라든지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은 36,000원 돌파해서 급등 한번 나왔다 36,000원까지 내려와 있죠. 그럼 이런 구간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내려온다고 공포심 가질 구간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 4만원 흔들었는데 결국 4만원은 바로 회복해주죠. SBB테크 같은 경우도 올라온 다음에 5만원 흔들었는데 5만원 구간은 유지해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뭐 T로보틱스나 뭐 유일로보틱스, 고영 이런 종목부터 시작해서 뭐 LG그룹 쪽에 로보스타, 로보티즈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 순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메타버스 쪽으로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가 원래 뭐 하는 기업입니까? 저게 그
그 VGA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은 그래픽카드 어디 거 쓰세요 하면은 거의 엔비디아예요. ATI, 엔비디아 둘 중 하나인데 엔비디아 거 거의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컴퓨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칩셋 쪽으로 해서 모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래픽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 그래픽 세계 아닙니까?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당연히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메타버스에 뭐 진출안에 새삼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수순이고 원래부터 이 메타버스 쪽은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서 가는 세상이지 엔비디아가 뭐 다시 뭐 진출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슬라가 최근에 슈퍼컴퓨터 가지고 이제 뭐 자율주행 얘기하는데 새삼스럽게 원래 로보택시 주장하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제 뭐 자율주행 쪽으로 새로 진출하네 이런 말 안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나 호들갑 떠는 거지 이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이 영향력으로 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데 콘텐츠 관련주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MP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올라오면서 준상한가 수준 갔다가 윗골이 많이 달면서 이제 9% 쪽으로 끝났는데 3,500원 수준이죠. 요 구간에서 사실 모아가도 되는 너무나도 싼 가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편안하게 지금 모아갈 수 있고 이게 6,000원만 가도 2배가 되는 거고 사실 3,500원이면 5,000원까지만 가도 만족스러운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00원까지만 가도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여기 5,000원 구간에서는 이제 그 거래 대금이 폭발하지 않는 이상 이슈도 들어오고 하지 않는 이상 저항을 좀 받으면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 쪽으로 뭐 선익 시스템 항상 뭐 얘기 나오는 쪽이죠. 증착장비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기다 오늘 OLED 이슈까지 있었으니까 선익 시스템은 이제 25,000원 다시 회복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35,000원에서 4만 사이 이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은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비전 프로를 비롯해서 이제 그 모바일 이 XR 기기 쪽으로 진출하는 MR XR 기기 쪽으로 진출하는 쪽으로 항상 뭐 이제 장비 쪽으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증착 장비 업체이고요. YJM 게임즈 오늘 게임즈들 전체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YJM 게임즈 같은 경우가 위쪽 윗골이 달긴 했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죠.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대금 폭발했다? 요거 모아갈 수 있는데 동전주라서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비중 있게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요거는 뭐 소액만 가지고 장난질 치듯이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이제 바닥권에서 11,000원 회복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중바닥성 움직임, 다중바닥성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덱스터나 이런 위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택 같은 요 VFX 쪽 특수효과 쪽 당연히 기본적으로 봐야겠죠. 거래대금이 조금 불만족스러워요. 늘어난 건 맞는데 이 정도로 안 돼요. 아예 폭발해야 돼요. 전날 이렇게 점으로 만들 정도로 이런 식으로 폭발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라도 폭발해줘야 되는데 조금은 부족하다. 그래도 덱스터 여기서 이제 10,000원까지만 가도 20% 이상 20% 이상 수익은 나오고 10,000원 넘어가면 아주 나이스한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이 3대장 3인방은 잘 보시고요. 자, 넷툰 같은 경우가 최근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1,500원 흔들기 나오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었는데 만원 구간은 내려오지 않았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또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뉴프렉스는 기존부터 이제 FPS FP11을 기존에 이제 공급하는 것으로 과거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바닥권에서 5,500원이랑 4,500원 사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5,000원 구간에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요거 만약에 5,000원 구간 위쪽에 있다가 5,500원 다시 한번 건드려서 넘어간다. 뉴프렉스도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선익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고 후발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뭐 순서 한번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가 같은 경우도 같이 봐야겠죠. 나무가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뭐 종목으로 이제 3D 카메라 센싱 쪽으로 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이제 굉장히 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다른 기업하고도 또 이제 본다라고 해도 메타나 뭐 다른 데랑 뭐 봐도 나쁠 게 없는 기업이죠. 그리고 뭐 이렌텍이나 뭐 IM 뭐 이런 쪽도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반기에 우리 수요 감소 계속 얘기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광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기획을 비롯해서 뭐 에코마케팅,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뭐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뭐 FSN으로 이제 사명 변경이 돼 있죠. 이런 종목들 하반기에는 소비 회복이 이제 기대감이 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아시안 게임 필두로 해서 광고 시장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연말 되면은 그래도 돈은 좀 쓰는 편이니까 상반기에 아꼈던 부분 조금 이제 뭐 회복되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가 지금 19,500원 구간 회복하는 거 이거 아주 뭐 중요하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니까 19,500원 회복된다. 그럼 21,500원, 그 다음에 23,500원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쪽도 같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이 종목 이제 11,500원 회복되는 게 관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500원 같은 경우는 뭐 400원만 넘어가면 되는 건데 여기 돌파할 때 거래대금 한번 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여기 돌파 시도할 때 한번 실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 이번에 한 번 더 실어서 돌파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 탄탄대로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스미디어도 바닥권에서 이제 양봉 하나 만들고 살살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는 기존에 한번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살짝 쉬었는데 이런 종목 이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이렇게 3,000원 한번 건드려 놨으니까 휴식 구간 조금 취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움직이면은 거래대금 이렇게 한번 더 실어주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렇게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터주, 네옴시티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 조선기자재주 이런 섹터들은 항상 바닥권에 지금 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뭐 광고 관련주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로봇 관련주도 바닥에서 말씀드렸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뭐 재건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기업 총수들 해가지고 다시 뭐 이제 재건주 쪽 그리고 뭐 네옴 쪽 이렇게 해서 뭐 방문해가지고 이제 또 뭐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SY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SY가 어제 움직이고 오늘 고점 찍고 이렇게 쓱 쉬는 흐름 나오고 그리고 오늘 유신이나 이런 종목들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뒤따라서 계속 종목들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가 남습니까? 예를 들면 뭐 덕신하우징이라던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까? 덕신하우징이라던가 아니면 뭐 범양건영 이게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죠 대표적으로. 이거는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장관이 작년 7월에 직접 요청한 거예요.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쪽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SOC 관련주들도 뭐 관심 가져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삼목에스폰 같은 뭐 이런 쪽 알루미늄 폼 쪽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볼 수 있는 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멘트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건설을 얘기할 때. 그래서 뭐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뭐 네옴시티 진출한다라는 얘기도 이미 작년에 밝혀왔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이런 흐름에 맞춰 갖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